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즉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운영 시간도 현행 밤 10시까지로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밤 9시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내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되지 않았지만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대와 개인별 방역 긴장도가 이완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 38전대가 지난 6일부터 8일 총 3일에 거쳐 미군 폭발물 처리 요원들과 함께 급조 폭발물 처리 종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처리 요원들의 급조 폭발물 처리 역량 강화와 신규 요원들의 업무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데요. 평소 기진의 자체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정기적 훈련과 달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숙달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지뢰가 있습니다. 육군 육공병 여단은 중형 방탄궤도 굴삭기 등의 중장비와 5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 8,700제곱미터의 땅을 대상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작은 압력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삽이나 곡괭이 사용을 금지하고 공압기로 바람을 불어가며 탐진의 물체를 찾으면 자석을 이용해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2022년까지 독서당리에 있는 지뢰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통일대대 장병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생겼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물 한편에 마련된 최신형 세탁기와 건조기 각 8대가 들어선 카페형 세탁방, 책과 보드게임 등 세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장병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물품들이 곳곳에 비치돼 있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이제 원하는 시간에 빨래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병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초로 새쌍둥이 무적 해병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 입대도 한날 한시에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입대한 새쌍둥이는 함께 기본훈련을 마치고 지난 8일 해병 1267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이 셋은 모두 연평도에 근무했던 형에 이어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형을 포함해 사형제 모두 서북도서를 지키게 돼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해 군복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부 뚝딱이었습니다. 끝! 이번에는 진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군 의료체계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군인은 아프면 안 된다. 사실 저도 군인이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 훈련을 받다 보면 다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만나보는 군인이 다치면 안 되는 이유, 달라진 군 의료 순한 맛입니다. 자, 일단 군인에게 좋은 의료체계,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군인은 특히 야전 훈련 등에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 만큼 환자의 생존성을 위해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의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달라진 군 의료 체계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외진 버스가 시범 운영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전방 지역 병사들이 외부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 편의가 증진되도록 외진용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5사단 등 7개 부대에서 매일 9시간 동안 외진 버스를 민간버스 용역으로 시범적 운영했습니다. 올해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증차와 노선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버스가 가지 못하는 지역들은 지자체 택시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보시는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장병들이 이미 그거죠. 사단버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민간버스가 아니라 뭐 병원, 군 부대 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병원을 가고 오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특별히 민간 용역으로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과거에도 군에는 외진버스가 있긴 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 운전병의 운전 미숙과 대체 운전병의 부재, 차량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일평균 한두 회 정도 한정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의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이번에 민간 운영 셔틀버스 개념으로 개선이 된 겁니다. 일단 시범사업 중에는 사단별 2대씩 배정이 되는데요. 버스 한 대당 1일 2에서 3회 정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2025년까지 11개 상비사단을 포함해 총 14개 부대로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대상도 늘려주고 네. 이제 버스도 더 추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뭐 이렇게 외진버스 증차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뭐 단순히 군 병원으로 가는 이제 외진버스를 말하는 건데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손쉬워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절차가 더욱 간소화됐습니다.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에는 예전에는 군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료가 승인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료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외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병원은 전국에 약 70여 곳입니다. 아픈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서럽고 가슴 아픈데 병사들도 외과 치료 받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에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 병원 내에 정양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정양센터는 외과 치료 환자가 부대 복귀 전에 이용하는 곳으로 다친 장병들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정양센터 이 뭘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민간 병원뿐만 아니라 사실 또 군 병원에 대한 이용도 더 손쉬워졌다라고 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고 진료 예약이 어려웠던 그간의 군병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병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군병원 진료 예약도 하고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민간 의료 인력들의 채용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뭐 자세한 이야기 더 이어가 봅니다. 바로 움직이는 병원, 하늘의 응급실, 메디온인데 지난 맛에서 살펴봅니다. 자, 지난해 11월 하늘의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우리 군 최초의 의무 후송 전용 헬기 메디온의 전력화 도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일명 메디온은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한 후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에게 인도됐습니다. 육군은 현재 메디온 8대를 용인, 포천, 양구 등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부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일반 헬기가 어떻게 다를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메디온은 기존의 수리온에 다양한 의무 장비를 추가해 응급 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헬기 내부를 보면요, 첨단 응급의료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심실 제세동기와 산소 공급 장치, 의료용 흡인기와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 장치 등이 장착됐습니다. 단순하게 사실 환자 후송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료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후송 중에도 중증 환자 2명의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최대 6명까지 환자를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산악 지형에서도 잘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또 그런 점도 분명히 살펴봐야겠죠. 외장형 호이스트라고 불리는 바로 저건데요. 말하자면 이착륙 없이 환자 후송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헬기가 착륙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산악 지형에서도 원활한 구조 임무가 가능하겠죠. 이어서 보시는 저건 기상 레이더인데요. 실시간으로 기상 파악이 가능해서 기상이 나쁜 지역을 피해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 지상 충돌 경보 장치를 통해 비행 중 장애물을 사전에 인지해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좋은 장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일반 장병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대형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도 환자의 상태와 이송 예상 시간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소방본부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렇게 범부처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마련한 만큼이나 한 명의 안타까운 생명조차도 없어지는, 상실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메디온 소식 잘 들어봤고,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장병들을 위한 의료 혜택, 종합 선물 세트 편입니다. 빠짐없이 한번 살펴봅니다. 매운맛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 장병들을 위한 의료 혜택 종합 선물 세트를 풀어봅니다. 일단 조금만 다쳐도 큰 병원으로, 사실 이게 요즘 군문화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명 경증 환자도 연대나 대대의 의무실이 아니라 전문과별로 세분화된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규모가 큰 사단 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필요한 경우 소방 구급 차량이 군부대 안에 들어와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또 곧 장병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혜택도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다.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병사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요.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곧 도입됩니다. 그동안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간부들은 군인 단체 보험을 통해 본인 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본인 부담 비용을 전부 자비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 간의 차이를 개선하고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혜택들을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말 그대로 혜택 받는 이제 장병들, 대상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과 상근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병사 실손보험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가입 대상은 2020년 기준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상병 건강검진, 네. 이 건강검진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개인 휴대전화로 바로 또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이건 제가 직접 취재를 진행한 내용이기도 한데 정말 편리해진 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는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대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병 건강검진이라는 걸 하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과거엔 결과를 공문으로 받고 부대 PC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용으로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낮은 접근성 때문에 개개인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달라진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장병에게 직접 제공이 됩니다. 지난해 7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국군 수도병원 검진 대상자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사실 또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자, 마스크 보급도 군이 또 책임지고 있죠? 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병사 개인당 연간 50매로 늘려 보급이 됐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보건 마스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마스크 구입 예산이 161억이나 대폭 늘었는데요. 또 이 밖에도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달라지는 군 의료. 국토를 누비는 외진 건강 버스까지 내용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아낌없이 누려서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립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런데 전쟁 중에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 주 밀리터리 카페는 세계 각국의 야전병원, 이동형 의무시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야전병원은 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상설 병원 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빠르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병원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존재해왔는데요. 신속하게 처치를 하려면 현장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1853년 크림 전쟁 때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로 인해 야전병원의 의료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제법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헬기, 선박 같은 이동형 의무시설을 활용해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병원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바다 위의 종합병원 컴포트호, 축구장 4개의 넓이와 건물 10층 높이의 병원선입니다. 1000개의 병실과 12개의 수술실을 갖춘 컴포트호는 2010년 IT 지진 현장에도 파견됐습니다. 이번엔 비행기입니다. 리어젯 35 알파인데요. 환자를 포함해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앰뷸런스 비행기,
최대 872km의 속도로 이송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병원입니다. 미 공군에서도 사용하고 민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행기도 볼까요? 보잉사가 개발한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7을 의료용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길이가 무려 53m, 높이가 16m로 초대형 수송기입니다. 최대 70톤 중량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요.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골든아워의 수호자, 의무후송 전용 헬기 메디온입니다. 수리온을 의무후송 전용으로 개조한 헬기로 육군 의무후송 항공대에서 긴급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스마트 앱으로 사고 신고를 하면 환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응급환자 지원센터로 보내지는데요. 신고를 받은 의무종합상황센터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응급처치 요원을 신속하게 출동시킵니다. 헬기로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환자 구조에 문제가 없고요. 구조된 환자는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과 땅, 바다를 누비는 움직이는 병원들 알아봤습니다.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원샷 원킬 최정예 정예 요원을 양성하는 육군 특수전학교의 저격수 자격화 교육과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육군 특수전 학교입니다. 조 기자, 네. 텐덤 교육, 네. 그리고 스쿠버 교육, 네. 하늘과 물에 이어서 이번엔 땅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4일 다시 한번 육군 특수전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네. 적용 요원이 양성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각종 위장술과 이동 기술, 저격 진지 점령과 표적 제압까지 저격 임무 수행의 모든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다 보고 왔습니다. 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다 보고 왔다.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6화 원칙으로 풀어봅니다. 10번째죠? 네, 맞습니다. 비밀 수첩이 벌써 12자릿수가 됐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취재한 내용 6화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먼저 누가입니다. 저격수 과정 21년 2기입니다. 언제 했냐?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3주간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요. 부대 내 산악 지역과 저격수 사격 훈련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은밀하고 정확하게, 저격수의 타이틀이죠. 네. 은밀하고 정확하게 훈련은 진행이 됐고 전투기술과 연계한 응용 사격술 숙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의 적용 요원이 되기 위해서 진행이 된 훈련입니다. 자, 전투기술과 연계한 응용 사격 숙달. 네. 저도 지금 읽으면서도 상당히 애매한 게 조금 생소합니다. 이게 뭐죠? 네, 저도 뭐 이야기로만 들었을 땐 되게 생소하고 이게 어떤 훈련일까 네. 되게 궁금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해 보면서 와, 이건 실전이다. 이렇게 예, 이런 정도까지 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느낀 훈련이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저격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기수에 처음으로 적용된 훈련인데요. 우리가 흔히 저격 훈련이라고 하면 사격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맞추는 게 전부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훈련은 침투 전 위장과 산악 지형에서의 은밀한 침투, 그리고 저격 진지 점령과 표적 제압까지 저격수가 표적을 제압하기 위해 해야 되는 모든 과정을 모아놓은 종합훈련 세트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앞서 기자 속풀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표적 제압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장을 하고 산악 지형을 은밀하게 침투하면 표적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만 표적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일단 교관이 숨겨놓은 표적을 직접 찾아서 맞춰야만 훈련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표적은 숯불이 우거진 800m 길이의 사격장 속에 숨겨져 있고 색깔도 녹색으로 색칠돼 있어서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3명으로 이루어진 저격조가 진지를 점령하면 3발의 탄이 주어지는데 10분이라는 제한된 속에 표적을 맞춰야만 표적 제압으로 인정되는 고난도 훈련입니다. 가뜩이나 주변도 다 풀로 초록색인 그렇죠. 건데 거기에 초록색으로 색칠을 한 걸 네. 찾아내서 맞춰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말만 들어도 쉽지 않네요. 네. 근데 방금 탄수가 3발?
네. 했죠. 세 발. 네. 이게 뭐예요? 사실 이 세 발이 주어지는 것은 뭐 교관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따로 의미가 있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교육생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상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거고 원래는 단 두 발의 탄으로 제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교관이 말을 해줬습니다. 두 발이요? 네, 단 맞습니다. 두 발의 탄? 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진행자님 그 영화 고지전의 2초 아시나요? 아, 김옥빈 씨가 네, 열연을 했던 그 역할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총을 맞은 뒤 2초 뒤에 총소리가 들린다는 적군의 저격수입니다. 저는 이 두 발이 갖는 의미를 알았을 때 영화 고지전의 2초가 딱 떠올랐는데 저격수가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면 탄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한 번의 사격으로 제압을 못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한 번 더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총 두 발인데 또 날아가는 탄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표적의 입장에서는 총을 맞고 총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이 날아가고 네. 소리가 오는 동안에 한 발을 더 사격을 해서 두 번째 발과 첫 발의 총성이 표적에 같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같이 탄을 같이 맞고 네, 이제 첫 번째 발 총성이까지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두 발 만에 이렇게 사격을 제압을 해야 이제 내 위치가 적에게 노출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발로 사격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원샷 원킬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투샷까지도 어느 정도는 봐준다. 네, 투샷 원킬까지도 네, 봐준다. 그 정도 네, 되는 위치 거 식별이 같네요. 안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조 기자 자세한 설명 들어보니까 영화가 사실상 뭐 고증을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직접 체험을 또 하고 왔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이 K14 저격 소총 네. 후기를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먼저 제가 드디어 이번에 K14 저격 소총 사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K1, K2만 사격해보다가 또 난생 처음에 경험이 하나 늘어난 건데요. 더군다나 사격을 하기 전에 교관들이 총기 반동이 세서 조준경에 눈이 부딪힐 수도 있다. 조준경과 눈의 거리는 어느 정도 두지 않으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줘서 되게 긴장을 하고 사격을 했습니다. 사격을 직접 해본 소감은 제가 380m에 있는 표적을 두고 사격을 했는데 네. 일단 못 맞췄습니다. 아, 못 맞췄다고요? 네, 못 맞췄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바람도 불고 저격술이 몸에 익혀지지 않는 상태로 사격을 하다 보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반동은 확실히 이게 묵직한 게 K1, K2보다는 훨씬 이렇게 세게 이렇게 제 어깨를 누른다라는 느낌이 또 강하게 또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K1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야전에 있을 때 K1, K2 둘 다 이제 써보긴 했었지만 네. K1 같은 경우에는 반동이 K2보다는 좀 덜 했었거든요. 네. K2는 확실히 참 묵직한 이 어깨에 반동이 있었는데 네. K14는 상당히 묵직합니다. 아, 그 정도로 느껴졌다. 저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자, 직접 체험하신 생생 후기까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픽이 그러면 저격 소총인가요? 아,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격 소총은 아니고 네. 네, 픽은 위장술과 관련된 것을 준비했습니다. 위장술이요? 네. 하긴 뭐 위장도 직접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픽은 이 위장 크림입니다. 위장 크림. 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위장을 또 직접 해보셨으니까 네. 뭐 이거 픽으로 고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 손을 보시면 제 손에 이게 제가 위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취재가 끝나고 지워보려 했더니 얼굴은 다 지웠는데 손은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취재 끝나고 위장 지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바른 위장 크림인데 이 위장술이 저격 임무의 시작이자 생존성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금 깨닫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장 크림을 스튜디오에 들고 올 만큼이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저격수 위장술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위장은 먼저 피부 위장, 복장 위장, 장비 위장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피부 위장은 이 위장 크림을 바르는데 얼굴은 기본이고 귀 바깥쪽과 안쪽, 또 입술과 손등 등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피부를 다 발라야 합니다.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발라야 하나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해야 됐는데 다 마치고 제 모습을 보니 완벽하게 위장된 모습이 또 야전 훈련에서는 또 진짜 훈련을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 좀 실감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사실 위장의 중요성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복장 위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길리 슈트 이거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길리 슈트, 복장 위장인데요. 저는 완제품으로 나온 길리 슈트를 입었지만 교육생은 완제품이 아닌 위장복을 직접 만들어서 입습니다. 네, 특전복에 그물망을 부착하고 그 위로 직물을 하나씩 묶어서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작업은 재봉틀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침투 작전을 하면서 나무에 걸리거나 하면은 재봉틀로 한 작업은 직물들의 올이 다 풀려버린다, 다 빠져버린다. 그래서 위장복은 반드시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또 듣고 왔습니다. 한 땀 한 땀. 네. 정말 장인 정신이 그렇죠.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은데, 자, 그 마지막 장비 위장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을 봐서 좀 멋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총에 나뭇잎이나 낙엽이 붙어 있길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달았을까? 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봤습니다. 이게 총에 고무줄을 감아 놓았던 거더라고요. 아, 고무줄로? 네, 총에 고무줄을 감아 놓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꽂고 낙엽도 꽂고 이제 이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격요원의 위장술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비밀수첩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자 어떤 거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자는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네. 영화 제목 있었잖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직접 체험해본 저격수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위장부터 침투, 사격까지 모든 과정을 은밀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저격요원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직접 체험한 소감으로 은밀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군 의료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환자 중심의 배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쳤을 때 국가가 나를 책임지고 치료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병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군 장병들이 모두가 전투 의지가 생기겠죠. 강한 전투 의지를 만드는 근본은 바로 군 의료입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해 오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